존경하고 사랑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여기 평택역 오니까요, 지금 앞에 이렇게 모여 계시지만 저기 신호등에 기다리시는 분들, 여기 역 앞에 분들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이 회견에 참여하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제가 태극기 저도 들고 나왔는데요. 예쁘죠? 참 선하게 생기고 굉장히 우아한 우리나라 국기입니다. 이 태극기를, 대한민국 국민이 태극기를 드는 것에 대해서 태극기 부대니 틀딱이니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안 되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국기인 태극기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국민 맞습니까? 이 드는 것을 비난하면 또라이 아닙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가 이 태극기, 대한민국 아래에서 지금 정말 북한 주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그 국민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요즘은 젊은 엄마들도 이런 것에 소홀합니다. 8.15나 현충일이나 광복 그런 날 보면은 아파트에 이제는 태극기 달려있는 아파트가 거의 안 보입니다.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도 이제 한번 자기 집으로 가셔서 이거 아파트에 거는데 몇천 원 안 하더라고요. 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아파트 현관에 설치를 하고 기념일마다 우리 이 아름다운 태극기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사람은 세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하나는 나를 태어나게 만든 부모라는 뿌리, 또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국가라는 뿌리,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믿는 이 신앙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뿌리를 잘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면 그게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이 멍청하고 또 악의적인 언론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또 알아야 할 것이 묻히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재판을 받고 무죄가 된 것 중에 하나는 정광훈 목사님이 문재인을 향해서 간첩이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광훈 목사님이 문재인을 향해서 당신 간첩이다 라고 말한 것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데 우리 법원이 무죄라고 한 겁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판결을 보면요, 정광훈 목사님이 나름의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정치인의 사상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법원도 인정한 그 사실과 근거들이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민들이 간첩이라고 불러도 어쩔 수 없다라고 법원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과 근거들을 정작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너무 많은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공개 석상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한 거 아시죠? 이 간첩 맞아요, 아니에요? 6.25 때 우리나라 국군을 많이 죽이고 그 훈장으로 북한에서 훈장받은 전범 김원봉을 좌우 합작 국군의 창설 뿌리라고 말한 이 문재인 대통령 간첩 맞아요, 아니에요? 이쯤 되면 간첩을 넘어서서 또라이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이 땅에 발 딛고 살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국민들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이 사기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허언증, 거짓말에 병적인 뭔가가
수밖에 없는 정말 소름 끼치는 순간이죠, 여러분. 그 후에도 많습니다. 북한의 우리나라 원전 파괴한 것도 제가 봤을 땐 북한 지시예요. 우리나라 원전을 죽이고 북한의 원전 지어준다는 게 간첩입니까? 간첩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정원, 반공 업무, 기무사, 군대 다 해체시키고 북한의 군사 시설 지어준다는 게 간첩입니까? 간첩 아닙니까? 아니, 저는 지금 팩트를 말씀드려요.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간첩 아니면 뭡니까? 아니, 그 횡단보도에 계신 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실을 가지고도 간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합니까?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에 맞는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오스트리아에 가서 역시나 좌우 합작 얘기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지금 문재인이 얘기하는 좌우 합작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 좌파 우파 소위 말하는 뭐 민주당, 국민의힘 이 합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남한과 북한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스트리아의 경우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근데 이 문재인은 이번 오스트리아에서 본인의 이제 야욕을 또 한 번 드러내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간첩일 수밖에 없는 근거에 더해서 이제 드디어 한 발 나가는 겁니다. 남과 북이 이제 합쳐져서 한반도 통일을 이루자는 겁니다. 결국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모든 전문가들이 체제를 180도 달리하는 국가와 국가 간에는 연방이는 통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맞죠, 여러분? 아니,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자유 통일을 하기 위한 거라면 누가 말립니까? 누가 말립니까? 그렇게 하려면 북한의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체제로 만들어야 되고 핵무기도 최소한 리스트는 내놔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더 이상 도발하면 안 되는 거 맞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맞는 국민의 요구에 맞는 자유 통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런 당연하고 상식적인 수순을 먼저 밟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 희한하게도 김정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예?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욕을 들어도 욕을 못하고 김정은 체제를 바꾸려는 생각은 못해요. 북한에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만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북한과 뭘 해야 된다, 북한에 지원을 해야 된다, 북한과 합쳐져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 북한으로 가는 통일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 머리가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거 가만둘 수 있습니까?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이겁니다. 인생 망치고 싶으면 혼자 망치라 이겁니다. 자기 김장수기하고 아들 딸내미 데리고 올라가라 이겁니다. 왜 멀쩡하게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는 국민들을 북한으로 끌고 가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아니,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따위 장난칠 권리는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지금 너무나 명백하게 월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라고 위임한 적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은요 5년간 이 나라 권력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5년간 우리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우리 헌법 안에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는 국민의 종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근데 사기쳐서 대통령 된 것까진 그렇고 대통령 되고 나서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않고 동의한 바 없는 짓을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고 북한에 유리한 멋대로식 통일을 끝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까? 안 막아도 됩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고 계시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준석 당대표 되자마자 고맙다 큰일 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준석아 고맙다 큰일 했다, 국민의
당대표 돼줘서 고맙고 큰일 했다는 겁니다. 좋아 죽을라 그래요. 그게 티가 났어요. 자,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정부는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공격들을 정말 해왔습니다. 아니 집중 타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강훈 목사님 죽지 않았죠. 법원에서도 설득이 돼서 전강훈 목사님이 문재인 간첩이라고 한 것에 대해 나름의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 정당하게 정치인의 사상을 평가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정의는 누가 죽인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옳은 말 하는 사람 꼴보기 싫다고 죽이려고 해도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갖 매도를 해보십시오. 진리와 정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짓은 탄로납니다. 뿌리 없는 거짓 사기 다 탄로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반대한민국주의자의 길로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하는 정강훈 목사님, 좋아하는 이준석이 누가 우리 편입니까? 우리의 적이 좋아하는 건 우리 적이죠. 우리는 적이 싫어하는 걸 해야 되죠. 그게 모든 전쟁의 기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은 이번에 문재인이 오스트리아에서도 또 한 번 진짜 이제는 뭐 대한민국에 자기들을 막고 비판할 우파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이 국민의힘 우파 진영의 그 누구도 이 중요한 문재인의 이 좌우 합작 얘기, 이 얘기에 대해서 세게 대놓고 비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오스트리아 국기를 안 달고 독일 국기를 달았다, 뭐 김정숙이 무슨 옷을 몇 번 입었다, 이런 걸로 완전히 가려져 버렸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터무니없는 정말 짓들이긴 합니다만, 이 문재인이 끝까지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북한화시켜서 영구히 한반도에 집권하고자 하는 이 야욕에 대해서 제대로 꼬집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 됩니다. 이 보수 분열 얘기하기 이전에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정말 우파가 막아야 될 것에 앞장서서 막으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 시점에 진짜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이 2명, 3명 더 있어서 이 여의도 정치권의 이 정당의 당대표로 계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몇 명 있고 이랬다면요, 지금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에? 언론이 안 쓸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난리를 쳤겠죠. 에? 마치 한 번만 더 이런 비슷한 말을 밖에 나가서 또는 국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함부로 했을 때, 아, 내가 죽겠구나, 내가 한 번 더 이 말하면 죽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원 없이 해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더 한 발 한 발 더 나갈 겁니다. 완전히 바보들만 앉혀놓은 상태에서 원 없이 멋대로 우리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짓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진짜 보수 분열 이런 말 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이 공항으로 나가가지고 아예 이딴 소리 할 거면 대한민국에 발 디딜 자격이 없다라고 외쳐야 됩니까? 안 외쳐도 됩니까? 그런 일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못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고맙다, 앞으로 잘해보자, 너 덕분에 내가 살겠구나, 이딴 소리 듣는 거는 우파 아닙니다. 에? 좌우 떠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말 맞다나 좌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오늘 평택시민 여러분 반가웠고요. 이와 같은 우리의 절박함,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누가 뭐라고 타격을 하든 옳은 길을,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더 정신 차리고 좀 더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혁명당으로 모두 모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현재